좋아요, 구독. 자,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챗 GPT와 관련돼서 훈풍을 입고 오른 오늘의 첫 번째 종목 SK네트워크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가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투자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9.03% 오른 채로 5,31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신고가 골든벨을 올린 종목 SK네트워크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코멘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챗 GPT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임학 전문가님 올트먼 왔다 갔다라고 적어주셨고 뭐 줬다 뺐다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 땡큐 쌤. 뭐 영화 제목인가요? 아니요, 샘 올트먼이잖아요. 아, 그래서 쌤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가 올려줬으니까 아, 고맙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겠나. 아, 당연히 고맙죠. 네, 그렇죠. 관련돼서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으니까 네.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로 올라서 이 주주분들은 좋을 텐데 네. 뭐 앞으로 더 오를지 뭐 왜냐면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요, 이제 그 와서 단독으로 이렇게 면담을 했던 사람은 최 회장님 그러니까요.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SK 그룹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을 통해서 뭐 초거대 AI 쪽으로 이제 또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반도체 쪽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그 AI 반도체 뭐 이렇게 뭐 재작년부터 이미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면담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SK 네트워크만을 봤을 때는 지지리도 그 회사가 돈 잘 벌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잘 벌고 하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좀 상승 추세로 시장 반등하면서 만들어 놨던 그런 부분에서 불이 살짝 붙어 있었는데 와갖고 기름을 갖다가 팍 얹어주고 그렇죠. 한 그런 케이스가 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불길이 더 번질까요, 그러면? 저는 좀 번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보시면 이제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던 요 하락 트렌드는 뭐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 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랬어요. 아, 그렇죠. 뭐 AI나 네. 로봇이나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연초에 이제 막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 네. 이제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분할로 저점 매수를 추가 매수? 노려본다라면 이미 주가는 뭐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조정 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했을 때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조 2,500억이거든요. 네. 않아요. 영업이익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한 2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호텔 사업이라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던 네.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렌트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정 시 오늘 거래량이 꽤나 크게 터졌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한 2, 3일 정도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저점 매수 차분히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 뭐 AI 이슈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고점에서부터 좀 기다리셨던 분들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그 부분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불이 붙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무학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 텐데 네. 왔다가 갔어요. 갔어요. 네, 이슈적으로 보면 소멸된 게 맞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분이 만났다고 해서 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누가 왔다 가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있는 일인데 뭐 MOU 체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를 만난 것 자체도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의외였어요. 예를 들어서 고든 램지가 우리나라 와서 예산 전통시장 갔다가 간 느낌. 여기 그래도 음식이랑 연관이 있긴 있잖아요. 이기는 여기를 왜 갔지? 네. 굳이 왜 갔을까? 네. SK네트워크스 상사 업체예요. 아까 저평가돼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저평가가 돼 있냐면 네. 한 방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방산이 비롯해서 뭐 AI도 있지만 뭐 반도체 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상생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 순환면에 계속 도는데 얘가 하는 업체들 보시면 뭐 중고폰 리사이클링도 하고요. 물론 SI 사업도 하지만 스피드메이트 이것도 운영하고요. SK매직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이긴 한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 네. 이게 뭐 딱히 이렇게 뭐 시장에서 매력적이거나. 순환매를 탈 수 있는 업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아주 애매한 지주사격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이 가기는 저는 이 전기차 쪽으로 봤거든요. 전기차. 충전소. 그래서 SK 네트워크스가 신세계 INC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I 통합 업체들이 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네. 롯데정보통신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인프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충전소 쪽으로 많이 먹거리를 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여기를 챗GPT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저는 뭐 만났다고 해서 뭐가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손회장 넘어와서 뭐 만나고서 가서 뭐 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승은 뭐 반갑긴 하지만 네. 저는 이 종목 이쪽보다는 좀 충전소 사업이 어떻게 잘 되는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기관 매수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요. 하루도 안 빼고 들어오고 있죠, 그죠? 좋은 건가요? 좋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이 수급은 뭐냐면 자사주예요. 아. 여러분들 수급 보실 때 네. 금융 투자죠. 보통 기업들은 삼성전자 같이 큰 기업은 자사주를 자기가 삽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한 80, 90% 이상은 증권사에서 자사주 신탁을 해요. 나 자사주 사주세요. 그럼 증권사에서 자사주 사주거든요. 금융투자가 증권사죠. 증권사로 똑같은 수량이 매일 찍힌다. 자사주 사는구나. 그럼 얘네들이 자사주를 올려 살까요? 아니요. 자사주는 올려 사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살 때는 되도록 싸게 자기 회사 주식을 비싸게 안 사요. 그렇죠. 자기 회사 주식은 싸게 많이 쟁여놓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면서 사는 매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자사주 매입하는 종목들을 언제 매매하냐면 자사주 매입이 끝날 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런 흐름이 멈출 때쯤. 자사주 매입이 끝날 때. 그러면 억눌려 있었던 수급이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SK네트워크 한 7, 8월이면 자사주 멈출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한번 보시면 연말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챗 GPT로 오늘 이슈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차 이 충전소 사업과 관련돼서 해당 종목을 또 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히든 종목으로 이런 접근법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체크가 좀 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수급의 출처도 중요하다 이야기해주시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 네트워크스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오늘 특징적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인산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정치판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소금 관련 기업인 인산가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기도 했는데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관련주 인산가 오늘 3,38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소금을 미리 쟁여놔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소금 값이 금값이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드네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해산물 손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여의도에 오늘 또 교통편이 안 좋았던 이유가 어민분들이 또 올라오셔서 또 시위를 하고 했다고 해요.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만 뜨거운 만큼 이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이무학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금값이라고요, 소금값이. 네, 일단 현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좀 쟁여놓자라는 심리도 강하고 있고 정말 이거는 주식은 전쟁이라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든 수혜주를 찾기 마련인데 저는 이 주식시장의 이 아이디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왜? 왜 소금을 생각 못했지? 네.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친 거죠. 그렇죠. 소금이었구나. 소금이 오르겠구나. 네, 지난주 오늘은 상한가지만 지난주에 인상가가 오르는 거 주겸이거든요. 이거 오르는 거 보고 야 진짜 주식시장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하구나. 그러니까요. 투자 아이디어를 여기서 찾네요. 네, 그래서 뭐 올라갈 때 앞으로도 약간 뭐 회 안 먹으면 이제 닭고기 많이 먹고 돼지고기 많이 먹고 육개, 돈개 이런 종목들이 약간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류독감 발생했을 때 이쪽이 움직이고 그쵸. 구제역 발생했을 때 또 수산주들 움직이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대장주는 소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라고 뭐 코멘트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하나 더 아이디어를 조금 내보자면 네. 저는 오르비텍을 하나 말씀 좀 드려보고 오르비텍? 싶어요. 네. 왜요? 오르비텍이 이제 이 원자력하고 항공사업 좀 같이 하는 회사거든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나로 발사 성공은 전혀 시장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맞아요. 이미 뭐 알고 있었고 너무 식상한 이슈였기 때문에 성공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주식시장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항공 때문에 올라갈 일은 일단은 좀 제껴놨다라는 게 일단 조금 더 명확해지는 테마가 될 수 있고요. 테마는 원색이어야 된다 그랬죠. 빨가면 빨갛고 파라면 파란. 항공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공은 날렸으니까 오히려 지금 원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뭐 하냐면 이 라디코라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만드는 제품이 있어요. 방사능 측정기. 저도 그 가격을 한번 찾아봤더니 네이버에 한 80몇만 원 하더라고요. 비싸네요, 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도 바다 생각하다가 이 바다를 들어가도 되나? 먹는 거야 먹는 거지만 바다를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동해 뭐 이런 쪽으로 남해 갈 생각 있으시면 그렇죠.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런 것들 휴대용 우리가 측정기? 코로나 키트처럼 코로나 너무 슬퍼요. 키트처럼 야 이거 방사능 측정기도 갖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싼 것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주겸 만드는 회사가 소금도 됐는데요. 그죠? 그럼요. 뭐 이런 방사능 측정기도 좀 되지 않을까. 안될이란 법은 없죠. 네, 그래서 뭐 인상가 이미 올라서 뭐 더 가는 것도 뭐 충분히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 조금 들어오는 종목 저도 제가 무릎 탁 치는 아이디어는 소금한테 밀렸지만 네, 방사능 측정기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서 네. 오르비텍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두고 바로 웃프다고 표현을 하는 네. 걸까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 또 대장주로 간 인산가 같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또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저도 집중해서 다음 수혜주는 뭐가 될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해산물 손절. 사실 저도 이런 이슈가 나오자마자 해산물 쪽에 타격을 받으면 반대급부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긴 했거든요. 어떤 아이디어 때문에 해산물 이야기해 주셨나요? 일단 뭐 오늘 인상가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그 후쿠시마 원전 물 뭐 희석을 해서 이렇게 뭐 방류하는 그런 부분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이슈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방사능의 오염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 해산물을 좀 이렇게 생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신 건데 타격이시죠. 네. 사실 그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네. 수중 핵실험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 한 700번 넘게 했거든요. 다 바다에서 했어요. 이미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보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참치를 잡아서 참치 잘랐는데. 캔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더라. 그다음에 소고기를 먹는데 소고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구름으로 증발돼서 올라가잖아요. 네. 증발돼서 구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육지에 뿌려집니다. 그러면 사실 소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곡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문제다. 먹는 모든 것들이 어. 먹거리가 이제 다 오염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뭐 한도 끝도 없죠. 먹을 게 없어. 맞아. 그죠? 그런데 가급자도 해야 돼요. 상추 키워야 돼요. 네. 그렇게 키워도 다 오염돼 있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어떡해. 이제 뭐 밀실에다가 이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던 이 오늘 소금이 이제 올랐는데 네. 시간 외에서 보면요. 신송홀딩스라고 간장 만드는 회사가 또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쳤고요. 네. 대성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서 이 대상홀딩스 간장, 된장 뭐 이렇게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라티알 급등이 나오고 했는데 다 음식료 관련 주들이에요. 음식료 관련주. 그러니까 이 지금 식량난 먹거리에 대한 엘니뇨 현상이 오면서 작물 뭐 흉작이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뭐 해산물의 먹거리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식품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시간 외까지 이렇게 식량난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움직인 것 같고 일단 테마를 이루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딱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테마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 지속적으로 조정 씨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테마의 관점에서요. 네, 인상가 같은 경우는 신고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흐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이게 저한테는 1순위 공략 종목이다? 공략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단타를 짧게라도 네. 매매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네. 함께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1시에 항상 라이브로 제가 찾아뵙죠.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1시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 매매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